아버님 김은 언제쯤 채취할 수 있을까요? 생뚱맞은 사위의 질문에 말문이 턱 막힌다. 김이 자라야 뭐 채취를 하든지 말든지 이 김이 자라지도 않고 뭐 그러는데 뭐 지금 자꾸 뭐 언제 채취하냐 나한테 자꾸 물으면 어떻게 하냐. 분위기를 풀어서 속 깊은 얘기를 나눠보고 싶었던 딸. 하지만 결국은 또 이렇게 돼버리고 말았다. 에이, 내 속이 상했네. 급기야 자리를 박차고 집을 나가버리는 아버지. 괜한 말을 꺼내 분란을 일으킨 것만 같아 종우신 어찌할 바를 모르겠는데 전라북도 군산에서 100길로 1시간 거리에 위치한 명도. 마치 해와 달을 합친 것처럼 물이 깨끗하다 해서 명도라 이름 붙였다. 이름에 걸맞게 명도 일대 해역은 그야말로 황금어장. 한겨울에도 섬 사람들은 여유 부릴 틈 없이 바다로 향한다. 시통 잡아 올려라. 잡아 올려. 네. 선장인 아버지의 진두지휘에 따라 딸과 사위가 그물을 걷어올릴 채비를 한다. 기어 2년차 초보 어부들에게 만만한 바다일이 어디 있겠냐마는 경혜 씨에게 쥐약은 단연 그물질이다. 사위 종우 씨도 마찬가지. 그물질만큼은 해도 도통 수월해지지가 않는다 하는데 힘 좀 써라. 힘 좀 써. 에이 그냥 좀 세게 좀 당겨. 여기 힘이 그렇게 없냐. 힘 좀 빡빡 써봐라. 47년 차 베테랑 어부인 아버지와 호흡을 맞추기란 보통 일이 아니다. 특히나 아버지가 사용하는 강망이란 어구는 다른 그물보다 길이가 월등히 길어서 매번 젖먹던 힘까지 짜내야 한다. 털어. 그냥 쭉 쳐들어. 그물질이 고대 그렇지 강망은 여타 다른 어구들보다 다양한 어종을 잡을 수 있다는데 최악이다 최악. 어떻게 네 마리밖에 없냐. 우와 진짜 최악이다. 하지만 오늘은 용쓴 게 무색할 정도다. 최근 급감한 어획량에 아버지의 근심이 깊어진다. 그렇다고 맹놓고 있을 순 없는 노릇. 다른 그물에 희망을 걸어보는데 분명히 한 마리 들고 말진 않겠지? 빨리빨리 가거라. 빨리빨리. 네. 이번엔 고기가 좀 들어야 할 텐데 잡아당겨. 가족의 손놀림이 빨라진다. 없어. 대박. 또다시 허탕. 힘이 절로 쭉 빠진다. 헛탕이야 헛탕. 아버지 고기 이렇게 안 잡혀서 어떡한대요? 안 잡히도 할 수 없는 거지. 뭐 안 잡히면 안 잡히는 대로 잡는 거지. 어떠웠어? 지금은 고기 먹고 물맥이나 조카집. 그래도 물맥이라도 잡혀왔는데 물맥이도 너무 없네. 바다가 내어주는 대로 순응하며 살아야 하는 게 어부의 삶 아니던가. 하지만 앞날이 창창한 딸 내외를 두고 낭만 타령만 할 수는 없는 노릇. 이왕 시작한 어부일 먹고 살 걱정은 없이 벌어야 하니 아버진 늘 딸과 사위에게 엄한 선생님이 되곤 한다. 지금은 여자분도 배에 많이 다녀요. 여자들도 배워야 돼요. 어차피 살로 들었으니까 이것도 배우고 저것도 배우고 떠야 섬사람이 되는 거지. 어부가 되는 것이고. 명도가 고향이라곤 하지만 초등학교 4학년 때 군산 시내로 나와 줄곧 도시 생활을 했던 딸 경희 씨에게 바다는 말 그대로 가깝고도 먼 존재다. 바다일이 힘들고 무서워 울기도 많이 한 지난 2년. 이제는 맥 빠져 있는 가족을 챙길 마음의 여유도 생겼다. 아버지, 한여빠 따뜻한 차 한잔 하시게요. 이쪽으로 오세요. 2시간째 바다에서 칼바람을 맞았던 가족들이 잠시 쉬어가기로 한다. 아버지, 물이 아직 안 식어서 괜찮아요. 따뜻해요. 따뜻하니 좋다. 몸은 고된데 손에 잡히는 건 없으니 가족들의 입이 절로 무거워지는데 또 날씨도 이렇게 추운데 아휴, 나와서 하면 고기라도 많이 잡혀야
덜 춥고 재미라도 있는데. 뭐 잡힐 때도 있고 안 잡힐 때도 있고 그런 거지 뭐. 바닷속에 있는 걸 뭐 마음대로 되는 건가. 많이 잡힐 때도 있겠지. 뭐 항상 많이 잡히고 뭐 아예 안 잡히고 그런 것도 아니니까 힘내야지 뭐. 아버지 힘내세요. 화이팅 하게요. 알다 가자. 아유. 서로 힘을 북돋아주니 없던 기운도 생기는 기분. 가족은 다시 한번 심기일전해본다. 마지막이다. 좀 들었으면 좋겠는데. 이 순간은 2년차 새내기 어부 딸도 47년 내공의 베테랑 어부 아버지도 똑같은 마음. 드디어 마지막 그물이 들어 올려졌다. 대구 한 마리 들었다. 대구 가서 이렇게 쳐들어봐. 묵직한 무게감이 손으로 전해지는데 올려. 그래도 여기가 제일 낫네. 많은 양은 아니지만 꽤나 실한 녀석들이 잡혀 올라왔다. 요 며칠 어획량이 영 신통치 않았던 터라 이 정도면 감지덕지다. 조그만 건 살려줘야지. 이거 다 살려. 그나마 베테랑 어부 아버지의 체면이 섰다. 이 대구랄로. 딸내외도 이제야 미소가 번지는데 간재미 홍어 동생. 이거 도다리 겨울 도다리. 아는 물고기도 다시 보자. 아버진 늘 잡은 물고기를 가르쳐주곤 한다는데 봐봐. 바다 일의 A부터 Z까지 지난 2년간 아버진 자신의 모든 노하우를 딸내외에게 전수하고 있다. 잘하지는 못해도 그냥 좀 해요. 이제 끝이네. 만선의 기쁨은 누리지 못했지만 오늘도 무사히 일을 마쳤다는 만족감. 초보 어부는 집에 돌아가는 길이 마냥 행복하기만 한데 그 아까때 좀 갖고 와. 네. 그 연구대 좀 갖고 와. 하지만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닌 아버지. 벌써 2년째인데 아직도 손발이 맞지 않는 딸 때문에 목소리에 짜증이 실린다. 이젠 시키지 않아도 알아서 일을 할 때도 된 게 아닌가 싶은데 이거 양이 너무 작아서 팔로 못 가겠어. 팔로 갈 것도 없고. 팔로 갈 게 먹긴 없어요. 하겠지. 기름값도 안 나와. 기름값은 나와야 할 거 아니야. 간장이 먹을까? 간장이 먹자. 도다리랑 했더니 돈벌이가 될 정도는 안 되지만 씨알 좋은 물고기들이 꽤나 잡혔다. 하지만 수명이 달려들어 4시간 노력한 결과물이 고작 이거라니. 우리 가야. 20가구가 살고 있는 작은 어촌 마을인 명도. 고향에 돌아온 후 경희 씨의 일상은 180도 변했다. 아침 뱃일을 마치고 피곤할 법도 한데 집에 오자마자 딸은 제대로 된 점심상을 준비한다. 부엌 살림만큼은 어촌 안악이 다 됐다. 어릴 적부터 어깨너머로 보고 그냥 하는 거예요. 다 손질해가지고 이제 끓여 먹을 수 있게 딱 손질해서 맨날 엄마가 주셨는데 이제는 누가 해줄 사람이 없으니까 제가 그냥 하는 거예요. 3년 전 어지럼증과 이명으로 고생했던 어머닌 메니에르병 판정을 받은 후 병원 출입이 용이한 군산 시내 딸네 집으로 거처를 옮겼다. 하지만 명도에서 태어나 평생을 섬에서 산 아버진 이곳을 떠날 생각이 추호도 없다. 혼자 바다일을 감당하며 끼니도 거르기 일쑤였던 아버지를 두고 볼 수 없었던 딸과 사위. 자동차 공업사에서 도생일을 했던 사위 종우 씨는 아내의 귀여 제안을 별 반대 없이 받아들였다. 그렇게 안 해도 돼. 아니 껍데기 안 벗기고 이렇게 한쪽으로 설득하면 자동으로 껍데기가 벗겨져. 그렇게 하는데. 한쪽만 벗기고 한쪽으로 훑어버리면 돼. 더디어도 뭐든 배우려고 하는 사위가 참문신 흡족한데 그렇게 해서 저는 이젠 혼자서 곧잘 회도 뜨며 바닷사람이 되어가는 사위가 곁에 있어 든든하다. 하지만 함께 있으면 도통 할 얘기가 없으니 집안은 오늘도 적막강산이다.
이때만 되면 애써 생각을 떨치려 해도 경희 씨는 떨어져 지내는 군산 시내의 가족 생각이 간절해진다. 어머니는 이제 군산에서 제가 딸이 올해 학교 들어가는 친구 한 명 있고 이제 3학년 되는 그 딸 둘이에요. 저희 딸들 봐주고 있어요. 아직은 두 딸을 떼어내고 졸지에 생이별이다. 아버지 앉으셔요. 아버지를 걱정하는 효심과 아이들을 경제적으로 풍족하게 키우고 싶은 마음이 합쳐져 귀여를 결심했지만 밥상머리에 앉을 때면 늘상 아이들 생각에 마음 한켠이 시려온다. 야, 어서 먹자. 아이고. 부녀 사이라곤 하지만 초등학생 때부터 오랜 세월 떨어져 지낸 부녀는 생활 습관도 입맛도 너무나 다른데 아버지 싱거우셔 대구탕? 그렇지 않네 오늘. 오늘 가지 맞구나. 다행이네. 근데 우리 아버지한테 듣는 최고의 칭찬이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그래도 이렇게 갓 잡아서 찌개 끓이니까 맛은 있네. 당연히 맛있지. 금방 잡은 거니까 그 맛에 흠에 사는 거지 뭐. 아유, 그래도 이렇게 겨울에는 춥고 힘들잖아요. 근데 아버지 연세도 있으시고 그러니까 군산에서 엄마랑 편하게 계시면 좋잖아. 군산에 갔지. 한 이틀만 3일만 있어도 답답하거든. 이 나이에 어디 가서 뭐 하겠냐. 그냥 배운 것이 그거밖에 없는데. 그런 얘기 하지 마. 이미 수차례나 반복해온 얘기 아니던가. 진짜 추운 나라. 우리 아버지는 대단해. 몇십 년 동안에 이렇게 사신 거 보면. 아버지의 고집을 꺾을 수 없어 졸지에 어부가 된 딸. 평생 섬에서만. 누가 억지로 등을 떠민 건 아니지만 아이들의 빈자리가 느껴지고 고된 일에 지칠 때면 귀여가 과연 잘한 선택이었는지 고민이 된다. 야 오해할 일 없지? 별은 작업장에서 구멸이나 좀 꼬매보자. 나 손님 온다고 그래서 생필품 좀 사러 가려고 그랬는데 뭘 생필품 뭘 사려고 한다는 거예요? 쌀도 떨어지고 저기 화장지랑 생필품 좀 떨어져가지고. 미리미리 준비를 해놨어야지 뭐 또 그거 사러 간다고 그래. 무심히 뱉은 아버지의 말에 지난 2년간 크고 작은 마음의 생채기도 여럿이다. 아버진 딸의 이런 마음을 알기나 할까. 하루에 2번뿐인 여객선 시간도 놓쳤고 장거리 배 운전을 할 수 있는 건 아버지뿐이니 꼼짝없이 섬에 갇힌 경희 씨. 장보기는 다음으로 미룰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할 일 없이 마음 편히 쉴 여유는 더더욱 없다는데. 원래는 저희가 살으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낚시도님들이 와서 방을 구하는 문의 전화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독채로 내드리고 어차피 밑에 저희 친정아버지 계시니까 거기서 생활을 하게 됐어요. 집안일에 바다일에 펜션 일까지 경희 씨의 하루는 24시간이 모자라다. 그 시각 점심을 먹기 무섭게 장인과 사위도 또다시 일이다. 물고기 잡기가 어부일의 반이라면 어구 손질이 그 나머지 반이다. 나도 성격이 좀 급하거든요. 원래 뱃일 오다 보니까 그래. 앞뒤가 손발이 안 맞으면 그냥 큰 소리 나오는 거예요. 여기. 불같은 장인의 성격을 알다 보니 사위 종우 씨의 마음이 절로 급해진다. 아니 엄마, 왜? 아버지 찾아오. 우리 이제 구매이나 저거. 그래, 나 봐봐. 마무리 좀 하고 갈게. 먼저 가 있어. 알았어. 빨리 갈게. 빨리 와. 아. 젊어선 사무직 일을 하다 출산 후엔 전업주부로 살아온 경희 씨.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섬 생활이 때론 힘에 부치곤 한다. 힘들죠, 바다일도.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누가 도와주실 분이 없으니까. 그냥 어차피 다 제가 해야 하니까. 거기에 성격 급한 아버지 눈치까지 살피려니 하루하루가 좌불안석.
이럴 땐 정말이지 몸이 여럿이었으면 좋겠다. 잠시 후 아버지 찾으셨어요? 아, 왔어. 아버지의 호출에 득달같이 달려온 경희 씨. 안 잊어버리나 모르겠다. 꼬여봐라 한번. 그물을 꿰매는 아버지의 시범이 경희 씨는 오늘도 새롭기만 한데 지난번에 가르쳐 줬잖아 내가 많이. 도대체 몇 번째인지 아버진 답답하다. 아버지가 가르쳐 줄 때마다 새로 와. 얘를 이렇게. 먼저 가르치면 벌써 다 까먹었구만. 예. 아빠가 하면 쉬워 보여요. 근데 하려고 하면 안 돼요. 해봐 네가. 그럼 잘못해봐라. 이 끝을 어디 잡아갖고 깔짝깔짝 해봐. 가면서 구멍 난 게 있어. 보이네요. 여기하고 여기 한번 꺼내봐. 손재주가 없는 편도 아닌데 어구 손질은 왜 뜻대로 되지 않는 건지 경희 씨도 답답하긴 마찬가지. 죄 지은 것도 없는데 눈치만 보인다. 호랑이 아버지 밑에서 일을 배운 지 2년. 경희 씨는 본의 아니게 새가슴이 되고 말았다. 잘 하고 있냐? 못 하겠냐? 분명히 이상한데? 저 봐봐. 에이 야씨 그게 뭐야 이게? 그렇게 일러주는데 몰라 이게 뭐야 뭐라고 엮어놨어? 에이 이제 몇 번을 가르쳤는데 이렇게 뭐라고 하냐 뭐를 해? 얘 이렇게 해서 저거냐? 이러다간 심장병 생기겠다. 아버지의 큰 소리에 손은 갈 곳을 잃는데 그렇게 못해가지고 어떻게 배웠어 이거? 아버지는 수십 년 하셨으니까 금방 하지. 나도 한다고 하는데 야야 마음대로 안 가. 되는데 어떡해요. 앉아 가. 가르쳐줬으면 조금 나아져야지. 맨날 똑같은데 뭐 어떻게 배워? 반복되는 잔소리에 아버지도 완전히 지쳐버렸다. 그냥 놔두라니까. 그거 못 쓰게 하는 거 안 하는 게 낫지. 그냥 놔두고 그냥 가라 가. 딴 거 해라 가서. 2년째 제자리 걸음인 딸이 이해가 되지 않는 아버지. 실수를 봐주지 않고 화부터 내는 아버지가 서운한 딸. 부녀의 평행선 마음은 언제쯤 맞닿게 될까? 그날 저녁. 하루 일과를 마친 가족의 집에 친목만이 내려앉았다. 오후의 일로 아직 속상한 마음이 가시지 않은 경희 씨. 하지만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 행동하는데 아버지 내일 아침에 한 7시쯤 식사하시면 될까요? 퉁명스런 아버지의 반응에 딸은 또다시 얼어붙고 말았다. 아버지 진짜 저 쉬어요. 아버지 쉬세요. 들어가셔야 난 TV 좀 더 보고. 오후의 일이 마음에 걸린 건 찬문 씨도 마찬가지. 하지만 딸에게 무슨 말을 건네야 하는지 아버진 오늘도 할 말을 찾지 못한다. 부부의 하루 마무리는 딸들의 사진을 함께 보는 것. 떨어져 지내는 딸들을 생각하면 어색한 아버지와 자신의 관계가 오버랩돼 걱정이 앞선다. 나중에 커서 얘네들이 엄마 아빠 보고 막 서먹하고 막 그러면 어떡하냐. 또 우리 애들은 또 다른 애들에 비해서 좀 어른스럽고 막 그런 것 같아. 문제가 문제야. 일락을 채비를 하는 찬문 씨. 이제나 저제나 딸 부부가 나오길 기다린다. 나 이거 뒤 좀 잡아줘요. 늘 서두른다곤 하지만 작업복 입는 것도 쉽지 않은 초보 어부는 아버지의 속도를 맞추기가 쉽지 않다. 평생을 물때에 맞춰 살아온 아버진 바다에 나가는 1분 1초가 조급하기만 한데
부어가면서 빨리빨리 오시니. 빨리빨리 와. 왜 뭐 그렇게 늦어? 아버지의 성화에 부부는 뜀박질이 일상이 돼버렸다. 개판이었어. 김의 상태가 말이 아니다. 15일에서 20일이면 다 자라야 할 김이 한 달이 되도록 답보 상태다. 아버지 이거 김 왜 이렇게 하나도 안 자라고 이러고 있대. 이거 지금 채취한 지도 꽤 됐잖아. 이미 다 빠졌어. 그니까 군데군데 빠지고 이게 무슨 다 일이에요. 빠지고 자라지도 않고. 겨울한철 김 수확을 4-5번은 해야 하는데 이 상태로는 2-3번도 힘들 것 같다. 김이 안 자라요. 그렇게 보면 김이 자라가지고 이렇게 김 발을 다 가려야 하는데 군데군데 빠져가지고 발이 다 보이잖아요. 작년부터 시작했는데 작년에는 황백화 때문에 안 됐고요. 올해는 김 포자는 잘 붙었는데 김이 이렇게 보시다시피 빠지고 자라지가 않아요. 이유를 모르겠어요. 아버지도 이런 경우는 처음. 난감하기 그지없다. 네. 이 상태가 지속되면 대체 손해가 얼마란 말인가. 빡빡 당겨봐라. 좀 힘 좀 써라. 힘 좀 써. 잔뜩 날이 선 아버지의 심기에 딸내미는 묵묵히 쓰레기를 줍는다. 자라라는 김은 자라지 않고 쓰레기만 한가득이니 마음이 좋을 리 없다. 이렇게 쓰레기가 많은데 그냥 놔두면 김이 자라겠냐? 그래갖고 김 잘 자라기만 바라서는 안 되지. 속에서 천불이 나니 아버지의 화살이 엉뚱하게도 딸내외를 향하고 마는데 아버지 쓰레기를 내가 버리는 것도 아니고 송서방이 버리는 것도 아니고 바다에 떠다니는 걸 어떡해요. 속상한 마음에 괜한 트집을 잡은 것 같아 아버진 내심 무안해진다. 그렇게 말없이 가족은 한참을 쓰레기 수거에 매달렸다. 아이고 힘들다 힘들어. 다 치운 것 같은데 그만 들어가시죠. 야 하다 말고 가냐. 이거 하던 거나 다 끝내고 가야지. 헐쩍 해야지 뭐. 이거 안 하면 언제 할래 또. 지쳐 보이는 아버지가 걱정돼 한 사위의 말에 화부터 내는 아버지. 머쓱해하는 남편을 보고 있자니 딸은 더욱 속상해지는데 딸 경희 씨의 마음이 파도처럼 일렁인다. 일이 최우선인 양반 아니던가. 얼마나 속상했으면 그럴까. 아버지를 이해하려는 마음을 안고 집에 돌아온 딸내외. 마음을 그렇게 먹었다고 기분이 한순간에 쉽사리 풀리진 않는데 늘상 핀잔과 타박 속의 일을 배우다 보니 몸보단 마음이 더 고되다. 마음 속상하지만 그래도 장인어른이 좀 더 가르쳐 주려고 하시는 거니까 이해해요. 섬에 온 후로 부쩍 주눅이 들어 보이는 남편의 모습을 보고 있자면 경희 씨는 새록새록 화가 나고 아버지에 대한 원망이 커진다. 그렇다고 쌍심직하며 남편 편만 들 수도 없는 노릇. 아버지와 남편 사이에서 경희 씨는 난감하기만 하다. 제가 제일 걱정하고 우려했던 부분인데 아버지가 이렇게 욱하고 좀 마음에 왜 있는 소리는 아니에요. 근데 순간 화내시는 건데 그래서 그 부분이 제일 좀 많이 힘이 들어요. 누구 편도 들 수 없지만 그래도 모르겠어요. 저는 남편한테 좀 많이 미안해요. 까맣게 타들어가는 마음. 하지만 미워하고 원망하는 마음만 키워서 해결된 건 아무것도 없을 터다. 경희 씨, 아버지가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어 대화를 청해볼 생각인데 김으로 만드는 이렇게 저희만이 먹는 별미가 있거든요. 그걸 좀 만들어 드리려고요. 아버지가 좋아하셔서.
아버지 또한 생각이 많다. 아이들을 어떻게든 빨리 자리 잡게 하고 싶은 마음에 시작한 김양식이 저 모양이라니.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한숨 사이로 아버지의 고민이 짙어진다. 아버지, 이거 좀 주세요. 이게 뭐야? 된장이요. 아버지 좋아하시는 특별식을 했어요. 특별히 신경 썼을 딸을 위해 아버지도 애써 웃음을 보이는데 멋있게 생겼어. 늘상 아버지가 좋아하는 반찬이며 음식을 챙기는 딸. 대견한 마음이 이뿐이랴. 하지만 마음을 표현하는 데 서툰 아버진 모든 걸 음식 칭찬으로 가름하고 있다. 자, 오늘 욕 봤으게 건배하자. 건강하고. 수고하셨어요. 아버지가 한번 드셔보세요. 조개살도 넣었어요. 음식 얘기 외에 별달리 할 말을 찾지 못하는 아버지와 딸. 아유, 막걸리 한잔 하냐. 딱이다, 딱이요. 무서워. 다른 사람들은 이거 잘 몰라서 못 해먹을 거야. 그치. 이제 우리 같이 그러니까. 하는 사람들은 생김을 살 수가 없잖아. 나도 여기 오기 전에 정작 해야 할 말은 따로 있는 것 같은데 동문서답하듯 가족은 모두 딴소리뿐이다. 경희 씨 용기를 내서 아버지에게 이야기를 꺼내본다. 아버지 김이 저렇게 안 좋아서 어떡한데. 뭐 어디 그 연구진이나 이런 데다 의뢰를 한번 해봐야지 않을까? 답답하네. 원인을 모르니까. 그래가 자꾸 김한테는 안 좋은 환경이 자꾸 이제 오다 보니까 어때요? 이제 좀 참고 또 해보자. 해보면 아버님 김은 언제쯤 채취할 수 있을까요? 생뚱맞은 사위의 질문에 말문이 턱 막힌다. 아, 김이 자라야 뭐 채취를 하든지 말든지 이 김이 자라지도 않고 뭐 그러는데 뭐 지금 자꾸 뭐 언제 채취하냐. 나한테 자꾸 물으면 어떻게 하냐. 분위기를 풀어서 속 깊은 얘기를 나눠보고 싶었던 딸. 하지만 결국은 또 이렇게 돼버리고 말았다. 에이, 내 속이 상했네. 급기야 자리를 박차고 집을 나가버리는 아버지. 괜한 말을 꺼내 분란을 일으킨 것만 같아 종우 씨는 어찌할 바를 모르겠는데 아버지도 속상하실까 봐. 우리 때문에 이제 더 우리 걱정에 더 그러시는 거지 뭐. 그러니까. 말로는 아버지를 이해한다고 하지만 경희 씨는 정말이지 아버지의 마음을 도통 모르겠다.